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슈 분석 시간에는 좀 다급한 얘기를 다룰 것 같습니다. 예상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 일단 검찰이 9년을 이제 구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법정 구속이 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은 됐습니다. 근데 4년 징역에 벌금 50억 원 이렇게 부과를 받았습니다. 일단 내용 좀 간단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게 사건이 발생한 거는 2007년, 2008년 그때쯤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 김승현 회장이 주도 아래 차명 계좌 그리고 차명 회사가 그 부채를 하나그룹 계열사에 떠넘겼다. 3,500억 정도 빚을 떠넘기고 그다음에 1,900억 정도를 김승현 회장이 횡령을 했다라는 혐의로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해서 지난 7월 달에 징역 9년을 구형을 했죠. 근데 문제가 보통 대기업 총수들은 집행유예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집행유예로 나오려면 3년을 받아야 되는데 3년 이하를 받아야 되는데 9년이면 법원에서 반 땅으로 자르더라도 4년 반이기 때문에 어쨌든 감형을 해도 4년 반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됐었고 실제로 오늘 이제 법원에서 이제 1심이지만 어쨌든 4년 징역을 부과를 했고 그래서 결국 법정 구속이 된 걸로 지금 현재 지금 현장에서 알려져 왔습니다. 네, 지금 옥중 경영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하나그룹 상당히 지금 어쨌든 간에 대언론에 대한 입장인지 그런 건 좀 구분해봐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좀 당혹스럽고 좀 여러 가지 좀 혼선도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어쨌든 만약 유죄가 될 경우에는 법정 구속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무죄로 밀어붙이려고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었는데 결국 이제 그게 무산되면서 그래서 다른 임원들은 유죄를 받더라도 김승현 회장만큼은 좀 무죄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법정 구속이 됐는데 기존에도 사실 이제 준비를 안 했던 게 아니죠. 과거에도 2007년에도 한번 이제 구속이 되셨던 경험이 있고 그 전에 또 2003년 그때쯤에도 한번 외환관리법으로 한번 또 이제 법정에 불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다른 그룹들보다는 조금 이제 경험이 있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부재하던 상황만큼은 확실히 그룹 전체 입장에서 좀 안 좋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7월 달에 검찰 구형한 순간부터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고 그랬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출렁일지 몰라도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의 경영 체제 같은 경우에는 그 김승현 회장이 지금 안 계시더라도 김현중 부회장 등을 비롯한 이제 그룹의 이제 부회장단이 있고 또 계열사별로 사장단이 다 있고 그룹별로 조율을 하는 문제에 있더라도 이제 경영기획실장들이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차례 이런 경험들은 좀 없는 게 사실상 좋은 건데 그렇죠. 하나의 구조본 비롯한 경영진들은 참 이것 때문에 많이 좀 속을 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 주가 좀 띄워주시고요. 당연히 오늘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또 이제 한때는 또 이제 아드님 때문에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저 북창동 가서 한번 또 이렇게 그렇죠.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화나시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2심에서 이게 좀 뒤집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좀 워낙 전과가 있는 분이어서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요새 또 전반적인 정치권이라든가 또 대선 주자들 또 입장도 그렇고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존에 이제 검찰이 9년을 구형을 했을 때 이후의 상황이 더 안 좋아졌죠, 지금은. 일단 새누리당, 그 여당이 보통 이제 그나마 비교적 친기업적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에서조차도 특가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이런 대기업 총수들이 보통 이제 적용되는 그런 법률 위반한 경우에는 아예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아예 7년 이상 그렇게 부과를 하게끔 지금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 역시도 비슷한 취지의 지금 법안을 지금 제출해서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은 검찰이 구형하는 양형이 더 줄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도 사실 객관적으로 항상 이제 법리에 따라서 부과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좀 이 2심을 가더라도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 펼쳐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역시 이제 하나그룹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이후로 또 이제 선거가 또 지금 예정돼 있고 또 금융석화라든가 다수 그룹들이 이런 오너 리스크, 총수 리스크에 좀 발목이 잡혀 있고 주가가 좀 흔들리면서
뭐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소송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재계 출입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선 앞두고 특히 이제 전경련 같은 데서는 너무 좀 기업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죽인다. 그 재계 죽이기가 심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사법당국의 어떤 이런 그 옥죄기 이런 것들도 많이 좀 강화될 수 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좀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정치적으로 뭐가 나오기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 검찰들도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새 정권이 들어섰을 때 뭔가 한탕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이제 부장 검사가 잘 나가서 검찰총장까지 하려면 어쨌든 그 정권 초반에 뭔가를 터뜨려야 되기 때문에 뭐가 있더라도 지금 터뜨리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좀 뭐가 있더라도 있을 가능성이 좀 높고 그래서 추가로 있지는 않겠지만 현재 남아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최태원 회장 건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조 원의 투자 손실을 입으면서 그러니까요. 이제 돈을 뭐 어떻게 뭐 뺀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아직 남아 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오리온 그 담회장은 이미 이제 선고가 된 거죠. 네, 그건 됐고. 자, 이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제 금융회사들은 이제 등기임원 선임할 때 자격 요건이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알기로 징역인가요? 어떤 그 벌금 이상형을 받으면은 다시는 이제 재임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일반 그 제조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이사에 대한 자격 요건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좀 경영 감시를 잘 못하고 뭐 횡령 같은 거를 좀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구형을 좀 세게 받고 선고가 되면은 재임이 안 되는데 일반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너분들이라더라도 죄를 짓고 선고를 받고 들어갔다 나오시고 또 보석으로 나오시고 이렇게 반복을 해도 전혀 이거를 어떻게 말릴 방법이 없다. 그분들이 다시 사내 임원으로 뽑혀도 선임이 되어도 말릴 방법이 없다. 근데 결국은 집단 소송제 같은 게 좀 우리나라도 많이 좀 이제 활성화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어지는 그 우리 이상배 기자가 준비한 얘기도 약간 그 영역은 다른데 그래도 그 재계에 관한 요새 재계를 아주 그 재계가 가장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순환 출자를 좀 이렇게 다시 또 의뢰권을 제한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약간의 좀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